8자월자로는 한번 시작해 보자. 텍스트 8자월자로는 여기 이제 5페이지 차례편에 보면은 프롤로그하고 뭐 에필로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 아우트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텍스추얼 1, 텍스추얼 2 이래가지고 그 허자 용신 이제 격국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론 체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서는 이제 실기편, 그래서 전체 한 50개 정도 항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점 정리를 해놓은 식으로 이렇게 정리돼 있어. 그리고 책의 한 반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 그 어펜딕스 부분에 보면은 삼명통의 이제 권육의 잡지격국의 이제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는데, 잡지 같게 이 잡격들 전체도 한번 다 학습하게 될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본문 내용이 많지 않은데 그게 좀 스피디하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서 강독을 해야 되니까, 또 원서에서도 뭐 이게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보정하면서 이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짓 정도의 기간이면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동안 또 학습했던 것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별로 신통치않은 것 같고 해서 원래 하던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텍스트 읽고, 또 여기 보면은 8자오조로는 여기 이제 본문에 한자들이 이렇게 같이 혼용되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대목 이렇게 강수를 하고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3페이지 프롤로그 한번 보자. 자, 허자로는 오랜 기간 명리 분야에서 도외시 되었다. 한마디로 법수가 얕은 인사들이 도처에 깔렸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허자용신격국, 허자용신격국, 뭐 허자용신격국이란 말도 잘 쓰진 않지. 이제 잡격으로 이렇게 취급하는데 나는 이제 그 허자용신격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팔자에 이제 재관이 없는 그런 명식들이 이제 그 암신이나 뭐 허자로 이렇게 이제 재관이 성립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용신으로 삼아서 격국의 일정한 이제 범주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식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신봉 이제 삼명통에는 이제 뭐 권육의 이렇게 잡치에 대해서 각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단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고찰이나 이론적인 배경은 신봉통고, 그러니까 이제 명리종종에서 이제 장신봉이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후대 이제 대가들이 그 이론이 워낙 이제 뭐 허술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그 난망스럽다고 해서 허황되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정해서 비교적 좀 오소독스한 그런 정통 명리서에서는 다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또 심지어 이제 자평의 3대 텍스트 뭐 적천수나 뭐 자평진전이나 난강망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좀 도외시한 그런 측면이 있어. 근데 어쨌든 근데 왜 팔자오자론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거지. 그리고 발자월자론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 내격 원칙에 의해 가지고 격국이 정해지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일반 외격의 범주에 든다고 해서 그것이 그 허자 용신의 그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격국은 여러 가지로 정해진다라고 설명한 바 있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운기를 모르고 명리를 할 수 없다 이러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운기라는 건 오운육기인데, 이제 팔자술 실전에서는 이제 오합, 그러니까 간합하고 육합, 지지육합, 여기에 뭐 물상 이론이라든지 또 뭐 형충합에서 합충, 또 합이라든 육합이나 이런 운용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허자용신격국에서는 이런 운기 체계에 의해 가지고 모두 허신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 운용수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명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근세 명리의 대가들은 옹고에 치밀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근세 명리 대가들 뭐 이제
근세라고 하면은 뭐 임철초 이후에 뭐 진수함 선생이든 또는 뭐 설하고든 이런 사람들이 그 옛 고법에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다가서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또 설하고 또한 옹고지신 뭐 옛 것을 아주 익히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알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지만, 스스로 그 뭐 원령용신을 부호용신으로 비약하는 우도 범했고, 또 이런 잡격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주해도 하고 부도 붙였지만은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격국들에 대한 이론 체계를 세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 명리거로는 뭐 드물게 수려한 문장으로 후학들에게 적지 않은 가르침을 주었으니 어찌 스승의 예우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생전에 두 가지를 난해하듯 숨김없이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은 형충의합과 생황사절이었다. 이제 형충의합이나 생황사절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학습을 이미 했지만, 사실 이 허자론에서도 형충의합이나 생황사절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온전한 그런 이론 체계를 종래에 세우지 못했던 게 이런 허자론도 이렇게 좀 도외시 되었고 체계화되지 않은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국에서 태어나 이 좋은 학문을 접하게 된 것이나마 행운으로 여기는 불민한 자 필자로서는 선악의 경지에 근접하기조차 버거운 일이나 어쨌든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힘을 썼다. 운이 좋게도 두 가지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아 이를 공개하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생황사절이라든지 형충의합 이런 이론 체계들은 이제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좀 또 새롭게 이렇게 다듬어 놨지. 그런데 이제 이런 형충의학과 생황사절 이론 체계를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결국은 허자론까지 이렇게 고법들의 원칙을 이론 체계를 세우는 그런 기반이 됐던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운이 좋게도 이 두 가지 문제 해결 실마리를 공개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옛 것을 좋아하다 보면 절로 답이 나온다. 게다가 창작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덤으로 얻는다. 이게 내 생각이야. 근자의 이 이수를 두고 이 분야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인사들을 들어보고 접했다. 맞지 않는 얘기다. 따져보면 그동안 저술한 모든 명서는 스스로 뭐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수리부작 있는 그대로 그냥 쓸 뿐이고, 또 불편부당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생각을 다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생각해본 그런 입장에서 고인들이 남긴 글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정리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팔자 허자론도 마찬가지의 스탠스를 견지하며 기록해본 것이다. 굉장히 겸손하지? 나답지 않네. 자, 독자들, 명리는 가볍게 취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겁게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즐겁게 들어섰다가 일정한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몰입하는 행복감에 젖어보길 바란다. 자, 다시 이제부터 공부는 늘 시작이다, 이상이다. 자, 무자, 입춘, 무자년이면 2008년도야. 그리고 이때 이제 봄철에 분당에 있는 우거 집에서 이수가 이렇게 썼는데, 지금이 이제 무술년이 지난해 지났고 2019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봄에 다시 지영이 때문에 이제 선생님 다시 내가 썼던 글들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 자, 이제 차례는 아까 설명했지. 자, 이제 인트로 한번 읽어보자. 자, 이제 허자 기본에 대해서. 자, 1번. 팔자의 실자는 세왕, 그러니까 이제 왕세를 가지고 팔자 간지 자자 통기 월령, 그러니까 팔자의 모든 글자들은 간지를 막론하고 월지에 대비해서 이제 세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틀을 통기해서 이렇게 월령에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팔자술의 원칙이야.
근데 허신은 휴왕의 깃틀로, 휴왕이나 세왕이나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왕상유주사라든지 생왕사절을 같은 말로 인식하는 이런 뭐 사학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세왕과 왕상유주사는 좀 다른 거야. 왕상유주사는 이런 좀 입법 체계에 의해서 뭐 생하는 글씨냐 아니면은 그것을 설하거나 또는 뭐 극하느냐, 그러니까 생극의 문제라고, 생극의 문제. 그래서 월지오행이 어떤 글자를 생하면은 왕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휴수사에 들어가는 거야. 왕상에 생주하거나 동기면은 왕상에 이제 기운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왕은 좀 다르지. 그래서 왕세는 소위 말하는 포태에서 이제 생록왕지에 속할 때 우리가 이제 왕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세지에 속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생왕사절에서 그 왕세를 판정할 때 기본적으로 각 뭐 십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왕세를 가지고 선생님이 논했지, 왕상유주사를 가지고 이때까지 얘기한 적이 없어. 이제 왕상유주사는 이렇게 이제 허자에서 이렇게 써보는 거야. 허신에서. 그래서 왕상 깃틀로 효용과 득실을 판단한다. 그런데 우선 허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합허와 자허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합허와 자허를 종래에는 구분을 가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든 말이야. 합허라는 것은 뭐 우리가 도충해 온다든지 합내해 온다든지 비합해 온다든지 뭐 암충 암합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허, 여러 글자들이 이제 그것에 이제 그 운기에 따라 가지고 오운육기에 따라서 이제 보이지 않는 대대방의 글자를 끌어오는 건데, 이런 것은 합허라고 하고, 그 외에 뭐 지장간의 암신으로 있거나 또는 뭐 좀 강의적인 의미로는 뭐 나부모행이라든지 이미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또 공협, 협되어 있는 글자. 또 이 공협은 우리가 허신이라는 것은 이런 그 공간 체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신과 술 사이에 유가 이렇게 공협되어 있다고 하면, 월지가 신이고 일지가 유일 경우에, 술일 경우에 월일 사이에 유라는 글자가 이렇게 협되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협된다고도 하고, 공이라는 말, 공협 이럴 때는 공이라는 말도 쓰고 그냥 협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 어쨌든 이 유라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병정일가는 유가 이제 천을기인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병정일간에 뭐 예를 들어서 병신일주가 뭐 술시에 났다 이러면은, 이제 일과 시 사이에 유라는 글자 천을기인이 끼잖아. 그럼 이걸 공기격이라고 해도 되고 또 협기격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 그래서 아니면 또 천을기인의 글자가 공협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공협되는 허자는 어떻게 운용되느냐. 예를 들어서 연이 신이고 시가 술이라고 해도 성립이 돼. 공간에서 운용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또 월이 신이고 시가 예를 들어서 술이다 이래도 유라는 글자가 월과 시 이 두 글자 사이에 협돼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 또 확장하면 쌍협 같은 것도 쓴다고. 예를 들어서 뭐 신, 유, 술 해가지고 신과 해 사이에 유와 술 두 글자가 다 공협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협의 글자를 논하는데, 우선 전실 규칙에서 조금 달라져. 우선 합허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가 이미 명식에 있으면은 성립시키지도 않고, 또한 도충되어서 불러오는 작용력도 없어져. 그러나 자허의 글자도 이미 공협이라든지 이런 글자도 이미 명식에 있으면은 의미가 없죠. 뭐 사라지지.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야. 존재는 하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 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지의 암충이나 암합으로, 사실은 암충도 합의 개념이야. 그래서 합내격으로 다
뭐 도충격 이렇게 좀 따르기도 하지만 합내격에 다 속하는 거야. 그래서 합내하는 허자를 합허로 보고, 자, 이때 합유, 합해서 유도하는 실자의 기세가 득왕, 그러니까 세왕의 왕, 왕해야 한다. 왕해야만, 실자는 세왕을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자의 글자가 오화를 불러온다 그러면 이미 여러 글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왕자라는 표현을 써서 왕기를 띈다고. 같은 글자들이 이렇게 여기 모여 있으면 또 뭐 국을 짓거나. 근데 이제 뭐 자월의 자다 이러면은 이미 두 글자가 왕자가 되어서 오를 끌고 오지만 이미 자월 원령을 얻었고 이것이 왕기를 띠기 때문에 좀 더 불러오는 글자의 효용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자월의 자수가 합내하는 오화나 또 축토 또 특합에서 사화 이런 것의 효용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실자, 그것을 불러오는 유인하는 글자가 일단은 실자일 경우에 그 실자는 우리가 세왕의 기틀에서 우리가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엽의 허신이라, 또 회국의 인합, 또 합하오행, 또 나부모행 등은 자체로 오기를 띄어서 자허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먼저 계절로 왕상기에 속해야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랬어. 자, 우리가 이제 합하오행의 득에서 합하오행을 우리가 이제 그 성립시켰냐, 합하느냐 불하느냐 볼 때 사실 이제 그 이제 왕기를 띄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득한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왜 그 합하 이제 이와 간지표 이런 데 보면 이게 합하가 되느냐 볼 때는 삼명통해 같은 이제 원서에 보면 왕상기를 띄면은 그것이 합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허자니까 이제 허신이란 말이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그 모두 자허에 속하는 이런 그 허신 오행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신과 술 사이에 유라는 천을기인이 있다 이러면은 이 천을기인의 효용이 공엽된 그 천을기인, 보이지 않는 자허 글자의 천을기인이 효용을 가지려면 그것이 신월이거나 유월 같이 금월에 나서 왕기를 띠면은 훨씬 더 효용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왕세로 구분하지 세왕의 기틀로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월 이렇게 나서 사계절에 나와서 토월에 나서도 토생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왕상유수사는 이법체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하는 계절에 나면 유금이 훨씬 더 효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상유수사를 여기서 쓰는 거야. 여기서 왜 그 허자론에서 이제까지 쓰지 않던 왕상유수사를 쓰느냐. 합하오행이 그것이 합하냐 아니면 불하냐를 가리는 그 기틀이 왕상기에 또는 왕상기에 속하면 그것이 합하한다라고 했던 그 고서의 그 설명 그 한 조각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개된 거지. 근데 이제 실제에서는 잘 쓰지 않아. 내가 합하오행 같은 경우에 일단 왕기를 띌 때만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왕상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한번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회국의 인합, 뭐 이제 인합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신자가 진을 불러온다든지 또 자진이 신을 불러온다든지, 사막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를 불러오는데 방학국에서는 나머지 한 글자를 불러오는 경우는 없어. 그러나 두 글자가 있으면은 보통 자호로는 구성시킨단 말이야. 중간 글자는. 그래서 그런 그 3의 글자가 있을 때는 항상 허자를 염두에 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합하오행도 그렇고 나부모행도 그렇고, 어쨌든 이러한 자허는 허신은 왕상기에 속해야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1번 다시 팔자의 실자는 세왕, 실자는 우리가 항상
세왕의 기틀, 원령의 세왕의 기틀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허신은 휴왕의 기틀로 효용과 득실을 판단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퍼는 여러 글자가 하나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글자라는 의미에 이미 왕자라는 건 뜻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또 원령을 득하면 뭐 굉장히 좋은 거지. 근데 이제 그 왕자, 여러 실자지, 일단 거기서 말하는 왕자는 그것이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이렇게 불러오고, 또 상합 여러 개가 또 합하는 글자들의 유인력이 많으면은 그 효용을 말할 수 있고, 자어, 뭐 그래서 나부모행이라든지 협자라든지 또 합하오행이라든지 또 인합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합은 이제 이 인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실은 이제 합어로 봐야 되느냐 자어로 봐야 되느냐 좀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인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실되어 있으면 인합 자체를 논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합어에 좀 가깝지. 어쨌든 이런 글자들은 우리가 허자 그 자체에 있어서는 그 원령의 왕상기를 얻을 때 좀 더 효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특히 이제 생시에서 이제 구성되는 뭐 예를 들어서 전시감력격이라든지 또는 뭐 요금 조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원령의 왕상기를 얻으면 이런 상합 체계에 의해서 이제 구성되지만 어떤 뭐 한 글자의 뭐 형합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령의 왕상기를 얻으면 훨씬 더 전시감독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은 이제 원령에서 왕상기를 얻으면 그것이 그 허자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니까 허자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 1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2번 팔자에 재관이 없고 허신으로 재관을 성립하면 허자를 용신으로 삼아 취격한다. 그래서 허자를 용신으로 삼아 취격을 해서 격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격국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명칭이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명중 재관이 나타나면 이미 재관이 전실된 것으로 보통 허신의 재관을 용해서 외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또 뭐 록이라든지 록마, 이것은 이제 재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걸록 같은 것을 의미도 하니까, 또 뭐 천을긴 이런 것은 또 재관하고, 물론 천을긴이나 이런 것들이 재관하고 겹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또 뭐 양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걸 가지고도 우리가 격을 정하니까 꼭 재관만 가지고 우리가 특수격격을 정하는 건 아니야. 자, 허자를 용하여 격을 삼을 때는 허신이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성분이지만 격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허신의 효용을 쉽게 폐기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갑일이 기토를 보고 축토를 인합하면 이미 재신이 전실되어 외격으로 취하지는 못하나 축토의 가치가 퇴색되는 법은 없다. 근데 이제 전실 규정을 같은 오행이 간지에 있거나 막 이러면은 전실되어서 쓰지 못한다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혼용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정돈된 그런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기토라는 재신이 이미 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허자 용식 교국을 만들지는 않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축토를 인합하거나 또 명식에 뭐 자호로 이렇게 공엽되어 있다거나 축토가 이러면은 이거는 재신이기도 하고 또 천을기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그 재고의 글자이기도 하단 말이야. 재신이 이제 사고의 글자일 경우에, 이러니까 이건 협국격이 되어가지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귀한 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이때 장간에서는 뭐 하월이라든지 이제 여름이라든지 또 사시 토의 계절에 이제 났을 때 훨씬 더 그 자어의 효용이 이렇게 왕상기에 속하면 뛰어나다고 앞에서 좀 설명하고 있어.
하면은 이미 재신이 전실되어 백격으로 취하지는 못하나 축토의 가치가 퇴색되는 법은 없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하파오행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그 실전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왕세로 이제 왕기를 얻어야만 이렇게 이제 합파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왕상기라고 이미 삼명통해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적시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운영하냐면데 그 이론적 근거로 따지면 여기 팔자 허자론에서 이제 허자는 왕상기에서 이런 것도 이제 뭐 종래 고전에 아까 이제 자어나 하퍼 이런 개념 자체의 구분도 없고 또 이것이 원령의 허자가 이제 뭐 휴왕의 기틀로 효용과 득실을 판단한다 이런 그런 뭐 그 원칙이나 설명을 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령의 그 왕상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글자의 이제 오행은 그 의미를 더 살린다 왕상기에. 그리고 휴수기에 속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생이냐 극이냐 이렇게 나눠서 원령이 극하면 배반하면 별로 효용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팔자에서 이렇게 기토, 가비리 기토를 죄를 보면은 허자용신격국을 세울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어의 글자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주안을 둬서 봐야 된다. 이것은 귀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 재고로 재신을 비합 또 비추라는 지극히 유용한 역할을 수반한다. 여기서 갑자기 비합 비출 이 말이 나오는데 갑갑갑이 많으면 기토를 불러오는데 우리가 기토가 이미 있으니까 기토를 비합해 온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그 축토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팔자의 실자가 아니라 허자로 있으면서 갑 여러 글자들이 있으면 그 글자들이 허자에 있는 축토의 기토하고 이렇게 암합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지지에서 뭐 인목이 있든 해수가 있든 이런 여러 갑갑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허자에서 있는 기토를 암출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비출의 개념으로 들어가. 또 비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청간들이 여러 개의 글자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글자에서 5분의 그러니까 이제 오합이 되는 글자를 불러오는 것은 다 비합, 비출 이런 말을 쓰니까 그래서 지극히 유용한 역할을 수반한다. 만약에 갑이 기토 하나만 있고 또 다른 갑이 있으면 이거 다 쟁합 구도가 돼서 그 기토는 상하고 별로 좋지 않잖아, 그지?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군비쟁제가 되어가지고 팔자가 망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덕이 작용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라든지 이러면은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심하게 뭐 재성부진이 되어가지고 뿌리 없는 기토 하나만 퉁겨낸 그런 상태인데도 이 사람이 부자라든지 실제 상황이 이런 거는 다 비합 비출의 구조가 된 거야 좌우의 글자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즉 격에 뭐 내격이냐 외격이냐를 막론하고 허신은 긴밀히 살펴봐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토가 없으면 우리는 이 명식을 가지고 협재격, 협국격, 언덕구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사고의 글자가 재에 해당하면 협구 이런 말을 써. 협재격 또는 뭐 천을 기니까 협기격 이렇게 바로 우리가 격국이 정해지겠지. 그 다음에 설령 이렇게 기토가 투근해가지고 뭐 제격을 짰다든지 아니면 무슨 용제격이 되어도 이렇게 협구나 협제격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축이라는 천을기인이 협되어 있다면 세운에서 축운이 좋지 않은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성부진인 경우에 재가 예를 들어서 무분한데 재가 뿌리가 되는 축토가 와서 유리해지는 경우들이 보통 많을 수 있어. 우리가 부엌 체계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허신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야. 특히 이런 그 공엽의 자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팔자의 그 평면 체계에서 이렇게 공간에서 운용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월과 시 사이에 축이 이렇게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연과 일 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연과 시 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것을 보지 못하고 간과하면 추근이 좋고 나쁨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한 해의 운을 잘못 읽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긴밀히 살펴야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전실운을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팔자 실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갑일간이 신강해가지고 뭐 식재를 기뻐한단 말이야. 근데 재가 무근해, 힘이 없어. 근데 이제 재 뿌리운이 오면 일단 좋다고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런데 팔자에서 그것을 협기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실되면 전실됨으로 인해 가지고 잃는 것도 있다고 일단 생각해야 되고, 또 전실되는 글자는 한 글자니까 축 한 글자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토나 술토나 진토 이런 것들이 오거나 또는 사나 오가 와가지고 기토의 뿌리가 될 때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렇게 뭐 작동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또 자허되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미토운이 와가지고 축토를 밀어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좀 불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운법에서 좀 상세하게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므로 재관의 전실은 합허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자합에서는 자합이 아니라 자허다. 자허, 그지? 자허에서는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의해야 한다. 보통 대대의 도충 상황에서 전실을 가장 꺼리고 암충암합의 합헌은 지지에 해당 글자나 천간에 해당 오행으로 전실될 때 존재 가치를 잃게 되지만, 자헌은 오히려 천간의 화신이 전실되어야 더욱 유용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암충이거나 암합해 오는 거, 암충암합, 합내해 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팔자에 재나 관이 있으면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실을 기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실이 아니라 상합체계처럼 좀 더 그것이 힘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여기에서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암합이나 암충을 해와도 천간에 같은 오행 글자가 있어서 전실되어 있어 가지고 암합 암충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삼명통의 잡지각격을 보면은 각 부에 이렇게 설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성립시킬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를 불러오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자나 축축이 사화를 불러온다. 이때 사화를 불러올 때 명식의 천간에 무토나 병화나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분명하게 불러와. 그것은 뭐 형합이나 전시강록격에 우리가 이제 사례에서 보면은 좀 더 실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미 불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실되어서 성립시키지 못한다 이런 말 쓰지 않아. 그런데 이미 그 글자가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에 병화가 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수일간에 병화나 무토가 있으면 이미 그 글자로 재관격을 이루었는데 굳이 사화를 불러와 가지고 사중에 무토를 인출해서 또는 병화를 인출해서 재관으로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어떤 글자를 우리가 간목일주가 예를 들어서 사화를 불러와 가지고 사중에 경금을 내가 쓴다라고 하면은 이때 명식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으면 의미가 없지만 병화는 무토가 있어서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지. 그 사화를 불러오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때 전실이 되어서
그 글자를 불러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부분도 강론에서 좀 더 분명히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그런 사실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반합이 유도하는 인합의 허자는 자연 완기를 띄어 유용하다. 그렇지, 이거는 뭐 특별히 쓸 필요가 없는 얘기야. 또 두 글자 세 글자가 합해오는 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왕이면 월제 글자가 같이 겹쳐줘야 훨씬 더 유용하겠지. 삼합이나 방합은 이자가 나머지 한자를 인합한다. 그러나 명중 방합의 두 글자가 나머지 일자를 인합하는 법은 없다. 공협에서는 방합의 양쪽 글자가 가운데 글자를 자연 협하지만 삼합은 천간의 유인력이 있어야 협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삼합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와 축이 있다 그러면 유가 협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 그런데 이때도 만약에 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축이 있다 이러면 유금을 협했다라고 그 자어에서는 이렇게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천간의 실자 화신이 허신을 더욱 유용하게 하고 유력해진 허신은 회국의 완기를 띄어서 출간한 시간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을 허실호환이라고 하는데 허실호환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게 아니고 허자가 상합책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유력하게 되어서 마치 실자와 같은 그런 효력을 미치게 되면 이게 허실 호환된다. 이렇게 허자가 실자로 실자와 같은 그런 위력에 미쳐진다 이런 뜻이니까 허실 호환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장간 암신은 자, 우리가 장간 암신도 허자고 이것도 우리가 원령에 대비해서 당연히 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장간 암신도 우리가 뭐 지장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진신에 속하냐, 가신에 속하냐 뭐 이런 일반적 우리가 이제 그 팔자술 원칙에 대비해서도 보지만 그것이 힘을 갖냐 안 갖냐는 우리 이미 왕세의 규정을 가지고 따졌잖아. 근데 이제 이런 암신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하면 왕상기를 띠면 좀 더 힘을 가질 거고 좀 휴수기에 들어가면 휴수기에 속하면 별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기야. 그런데 사실 이 지장간의 힘은 조금 또 달라. 왜냐하면 지장간이라는 것은 그 글자 자체에서 또 힘을 받기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인중의 무토 힘이 있냐 없냐 따질 때 굉장히 힘이 있는 것으로 본단 말이야. 인에서 생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원령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 살펴서 본다고 하는데 글쎄 지장간을 굳이 원령의 왕상기 또는 휴수기 이렇게 따져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느냐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이제 팔자에서 우리가 이제 득소 득지의 개념에서 유무용을 따질 때도 굳이 그것이 원령을 배반해야 우리가 그것이 더 유용해질 때도 많기 때문에 지장간은 그 글자의 정기와 관계가 있고 그 글자의 보태를 가지고 그 글자에서 세왕사제를 따져서 세왕을 따져서 힘의 유령무력 그 다음에 유용무용을 따지는 게 훨씬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복잡해지지.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돼. 그건 이제 지영이가 하면 돼. 그 다음에 4번 장간암시는 상합으로 비출되는 상황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팔자에 보이지 않는 글자로는 지장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것은 자허와 같은 것이다. 실자나 허자를 막론하고 장간물을 용하려면 천간에 화신이 드러나 상합하는 구조에서
실물과 같은 작용을 한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좀 뭐랄까 조금 그 지나친 그런 장문일 수 있어. 왜냐하면 이미 화신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글자가 통근해서 투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실물 같은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팔자전을 쓸 때. 그래서 4번은 그렇게 일단은 유념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어쨌든 한번 읽어보자. 고인들은 허자에서 사고의 글자와 사화를 특히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이상은 모두 팔자의 글자들이 상합하는 유형에서 지장간을 비출하여 쓰는 묘용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조금 또 다른 말이야.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축토에서 갑각갑들이 기토를 끌어내듯이 예를 들어서 술 중에 정화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임이라는 글자가 많을수록 그 정화의 위력이 두드러진다는 거야. 쟁합이나 투합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암시는 여러 글자들이 그것을 인출해서 비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해서 빼내려고 해야만 그것이 도드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암합 체계에서 가급적 막 이렇게 쟁합되었다 뭐 이런 말 잘 안 써. 그래서 비합 비출이라는 말을 더 쓰기 때문에 이것은 지장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지장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자, 지장간 암시는 첫째, 그것의 유무용을 따질 때 지장간 암신의 작용력의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으려면 우선 그 글자 자체의 포태, 그러니까 세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유력하다고 따지고, 또 사고에 있는 글자일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달라지지만 그것이 생해주거나 어쨌든 또 그것이 뭐 완기를 띠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장간에 있는 암신들은 여러 글자가 마치 투합이나 쟁합하듯이 끄집어내 주려고 할 때 그 암신의 역할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상황들을 한번, 그래서 이제 사는 보면은 사화, 우리가 이제 축이 사화를 끌어가고 또 추교사나 자요사에서 보면은 개수가 사중 무토를 끌어내는 이런 작용을 많이 하잖아, 그지? 또 뭐 신금이 또 병화를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계일간이나 신일간에서 자유사 추교사설이 성립되고, 저기 뭐야, 신일이나 계일에서 우리가 이제 그 육신조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성립이 되고, 또 육을서기는 또 좀 다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갑일간에서 사에서 우리가 이제 경금을 사중에 이제 그 사화에서 우리가 경금을 인출해 쓴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어쨌든 갑자에서 자자에서 자에 있는 개수가 사중 무토를 같이 끌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암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는 그런 그 실자나 허자를 막론하고 여기서 이렇게 적혀 있잖아. 지장간을 용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끌어당기는 그 글자들이 쟁합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 여러 글자가 있어 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 암신 지장간의 효용성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 5번. 팔자의 실자는 평면에 놓이지만 허자는 공간에서 작동한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 합자. 자, 그래서 허실의 근본적인 차이는 작동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 까닭에 일반적 동력 선우의 법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예컨대 실자는 합반으로 동력이 상실되지만 허자는 팔자의 각 글자에 동시적인 작용력을 미친다. 이것은 매우 신속하게 작동하지만
표징은 대체 원형이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허실을 성립시킬 때는 영향력의 구애됨이 없다.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이 어쨌든 아까 그 공간이 작동한다라는 것은 여러 글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글자와 그 글자 협된 글자들이 떨어져 있어도 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실자는 합반으로 동력이 상실된다고 했잖아. 근데 허자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양식에 뭐 예를 들어서 연에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월이 해라고 해서 인해합이 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일이 진이라고 해. 그러면은 인과 진 사이에는 묘라는 글자가 일단 성립되잖아. 근데 인이 이미 해하고 합을 하고 있으면은 이 묘라는 글자를 이렇게 협자로 성립시키는데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도 좀 굉장히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연월에서 인해합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인이라는 글자가 합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그냥 독립되어서 건전하게 있으면은 인과 진이 있으면 묘를 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인의 합이 되어 가지고 인이 묶이면 그 인이 해하고 합을 하는데 일단은 합을 해 가지고 그 합을 쫓지 얘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야, 글자가. 그래서 이럴 때는 묘를 좀 끌어오기가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 그런데 마침 합하고 있는 글자가 해라고 하면은 묘라는 글자는 해도 이렇게 반합하는 글자가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묘를 성립시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합의되거나 이러면은 보통 또는 뭐 인신충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묘를 끌고 오기는 불가능해. 거의 공협시키는 게 힘들어져. 자, 그 다음 결론하자면 실자와 허자, 무력한 허신과 실체로 변형된 허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허자가 실자로 변모하면 실자와의 충출, 충기 현상까지 짚어 삶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만일 허기를 품고 해체되는 일이 없다면 종신토록 기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허신을 자세히 살피면 명리 사유의 폭을 한층 넓힐 뿐더러 실상에 보다 부합되는 추명의 세계를 다듬어 나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 마치고 이제 텍스처얼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가자.